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최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9월 10일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래간만에 민주당 경선 관계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주말에 대전 그리고 충북 이 경선 결과 이낙연한테는 뭐 엄청 충격적이었죠. 거의 뭐 절반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한 54, 5%, 이낙연이가 26, 7%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요, 모든 수를 다 동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원한 게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 그 다음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제 의원 방까지 다 뺐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지금 면직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당 지도부는 말이죠, 제발 사퇴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낙연이가 사표하다 보니까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고. 참, 제가 이 생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다 아시겠죠. 뭐 뛰면 뭐가 뛴다 하는 식으로, 누가 뛰었어요? 설훈이가 뛰어가지고, 나도 사표하겠다. 쇼를 했어요. 쇼하니까, 결국 이거 쇼라는 거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설훈이가 어떤 사람인데, 진짜 사표를 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옆에서 또, 뭐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요. 금방 뭐 반나절도 안 됐나요? 하루 만에 그냥 바로 또 사표를 철회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민주당에서요, 영향력 있는 중견이라는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선거할 때 정말 이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요, 인품이 돼야 돼요. 이렇게 쇼하는 사람이 선언이가 몇 선 의원이잖아요. 나저 5선.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 지금 가 있는데, 이낙연 사표 내니까 지도 사표 내. 그럼 누가 아이고 무서워라, 이재명 안 찍고 이낙연이 찍어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의 민심의 이 도도한 흐름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까지 강수, 거의 흔히 배수진인데요. 배수진하고는 좀 배수진 같은 걸 쳐야 배수진이 나오죠. 배수진으로 전혀 안 보여요. 우리 국민들, 특히 민주당 이 지지 권리당원들, 일반 당원들,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오히려요, 더 뺨쳐요, 판세 읽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맨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이낙연이의 이 강공이 결국 통하겠느냐? 안 통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호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호남에서도 전략 투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길 확률이 있는데,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만약에 이재명이가 진다 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밖에는 지지 않고 아마 이길 확률이 많을 것이고, 대전과 그 다음에 충북, 이 충청 남북도에서의 넓은 의미의 대전, 세종 복잡하니까 하여튼 충청 남북도 지역에서의 이 대세론 그대로 먹힐 것이다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호남 지역에서 그래도 신문이라고 좀 제법 알려져 있는 무등일보가 리서치 뷰에 지난 9월 6일, 7일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려스러운 지금 지표가 나왔어요. 저야 이낙연이가 되든 이재명이가 되든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솔직히 저는 정권 교체의 의미가, 저는 이 목적을 두고 방송도 하고 이 판세를 읽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누가 되고 안 되고 저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의 가장 큰 영향은 과연 이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이거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이거를 저는 판단해 가지고 그거를 비판해서 우리 야권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이 여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굉장히 이낙연 이 전 대표 측에서는 상당히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인품면에서 보면 도찐 개찐이나 하더라도 이낙연이가 이재명보다는 100배 나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도 지금 여러 가지 작전을 쓰고 있어요. 이 작전 쓰고 있는 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대한민국. 예.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대선 후보 적합도, 이걸 보면 민주당 후보들만 쭉 봤을 때 이재명이가 43.1, 이낙연이가 36.3이에요. 7%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가 추미애가 4.0, 정세균이가 3.6이에요. 솔직히 정세균하고 추미애 이야기하면 정세균이 훨씬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품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품과 경륜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과 이재명이 이제 1, 2등 하고 3, 4등 추미애하고 정세균 나오는 걸 보면 인품과
이런 이 사람 밴데믹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총리 할 때 보면 이재명이 하고 추미애보다는 100배 낫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예.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딱 한정시켜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민주당 후보 누가 적합해 이거야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만 딱 그러니까 민주당 집토끼들만 압축시키면요 이재명 47.2 이낙연이 40.8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약 7%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전체로 여론조사하면 집토끼로만 여론조사를 해도 이렇게 똑같이 7%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서 이 표 차이 나는 것보다는 일단 이건 일반 여론조사예요. 뭐 경선 투표가 아니고 적게 나는다라는 이런 인식은 들잖아요. 그거는 뭐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저는 그 표 차이는 특성 때문에 그렇지. 이 흐름, 이 여론의 방향성, 지지율의 방향성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제가 뭐 저는 여론 전문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뭐 국내 정치는 전문이 아닙니다. 그냥 뭐 평균적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이 눈높이, 상식선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직생활 30여년 오면서 저는 뭐 온갖 정부를 다 경험해봤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부 성격들을 이렇게 민주당 정부가 한 거, 그 다음에 우리 보수당 정부가 했을 때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 지지의 방향성은 이낙연이든 이재명이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야 후보를 모두 다 집어넣고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아까는 민주당 후보들만 놓고 조사했을 때고요. 이번에 이제 여자를 다 놓고 보면 정말 이거 이게 호남 지역 투표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재명이가 40.7이고요. 이낙연이가 30.4예요.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이게 웃음이 나네. 이게 투표예요.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역선택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홍준표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홍준표? 이 대목에서 한 1%, 한 1초 잠시 쉬면요. 7.5% 나와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또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5.9가 나와요. 5.9. 이게 호남 지역의 대선 투표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선택을 우려하는 것이고 역선택표는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만장일치 통과됐고 이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대선 후보의 적합도, 경쟁력 이 문항을 넣을 때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추미애는 2.9고 정세균 총리는 2.4, 유승민이는 1.7입니다. 이게 이제 여야 후보를 모두 넣었을 때 나타나는 수치예요. 다시 한번 이재명 40.7, 이낙연 30.4, 10% 차이가 납니다. 여야를 다 넣었을 때 홍준표 7.5, 그 다음에 윤석열 5.9니까요. 한 5배에서 무려 한 7배까지 차이가 나나요. 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5%, 7%가 이게 표입니까? 예, 지독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만 얘기하고 보수 진영에서의 대통령 후보의 적합도 딱 물어보면요. 여기도 여러분들 이미 이제 우리가 이런 숫자에도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여론조사가 그동안에 오래 나왔기 때문에 응답자의 30.3%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16.1, 윤석열이가 8.2, 안철수가 6.9예요. 그래서 이 호남 쪽에서의 야권 후보 지지율을 보면 30.3 대 16.1이니까 유승민이도 홍준표의 절반. 그 다음에 윤 총장은 8%거든요. 이거는 4분의 1표 밖에 나오잖아요. 4분의 1, 한 3%가 조금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3분의 1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안철수가 누굽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선거, 이번 선거 말고 저지난 선거에서 안철수가 호남 싹 쓸어버렸잖아요. 거의. 그 안철수가 불과 한 5년여 만에 지금 6.9%까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변화가 아주 급격하고 있다.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이제 이 정도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 주말에 충청권에서의 투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디서 이번 주말에요. 약 64만 표가 걸려있는 1차 슈퍼 위크가 와요. 이번
일요일 날 이 표를 까게 돼 있어요. 12일 날. 그런데 현재 권리당원들 투표한 걸 보면 70%인데요. 여기에 ARS 일반 국민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80%가 투표를 할 것이다. 참여율이. 그러면 민주당 경선 사상이요. 최고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강원 지역에서는 11일 날 경선이, 그러니까 오늘 내일. 그리고, 이 11은 대구 지역이고요. 강원도가 12일 날. 그래서 슈퍼위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엄청 중요해요. 2차 슈퍼위크는 10월 추석 직후에 일어나요. 10월 7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2차, 이제 또 슈퍼위크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1차 슈퍼위크가 이제 차기,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끝나면 호남 지역 경선 투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아주 결정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등일보의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가 무시할 수가 참 없는 상황이다. 무시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에서 이재명은 54.7 완전히 기선을 제압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굉장히 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과연 1차 슈퍼위크에서 압도적으로 또 지난번 충청과 같이 배 이상의 차이를 내느냐,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아니다, 안 날 거야, 의원직 사퇴까지 걸었어. 그래서 과연 더군다나 충청권에서는요, 이 권리당원들 투표율이 낮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권리당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지난번에 이 너무나 표차가 많이 났는데 이 권리당원들 높다고 하는 것이 친노들 더 많이 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이번에는 네거티브 일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도 쳐봤어요. 그래서 이게 통할 것이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 이 무등일보 리서치뷰에 의하면 이낙연이가 지금 뒤지고 있는데 과연 실제 투표에서는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냐, 전략적 투표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낙연이가 전라도 호남이지만은 아니야,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재명이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이거예요. 이재명 쪽으로. 이것이 지금 관전 포인트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호남에서 이렇게 이재명이 이낙연보다, 호남이 아닌데도 이재명은 TK잖아요. 안동. 왜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원인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하는 게 다 거의 비슷할 때고, 대세론 그게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대세론과 전략적 투표, 그리고 본선, 경쟁력, 이런 걸 보고 이재명인 거예요. 이 이재명이가 이렇게 그러면 대선론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사이다 반응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포퓰리즘에 아주 그냥 뭐 심할 정도로 오로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지금 일산대교 제가 곧 보도해 드리겠지만은 지금 일산대교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일산대교 이제 통행료 그만 받겠다는 거예요. 경기도가 다 이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 그래요? 이거 차베스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이재명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 홍준표 후보의 비판은 맞는 얘기예요. 나라 거덜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거덜내는지. 나라만 거덜내는 게 아니라요, 국민연금도 거덜내요.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이 뭐 하는데? 우리 국민건강 책임지는 데잖아요. 우리 노후에 책임 못 져요. 빵꾸나니까. 이재명 때문에 빵꾸나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됐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 이재명마저도 홍준표한테 지는 조사 결과가 9월 7일 날 발표가 됐어요. 9월 7일 날. 홍준표가 46.4, 이재명이가 37.7이에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재명한테 좀 마이너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가 홍준표하고 붙으면요, 43.3 대 40.0이에요. 그래서 이 본선 경쟁력은 이낙연이가 또 높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호남에서도 이러한 여론조사들 영향을 좀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인품과 도덕성에서 굉장히 강한 거를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 대한 공세로 이낙연 측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뭐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이재명의 이 도덕성, 부패, 이런 것, 그리고 또 뭐 김부선 스캔들, 이낙연 쪽에서는 그동안의 네거티브를 통해서 많이 말하자면 공세를 퍼부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자기한테는 단 한 톨의 먼지도 없다, 이런 입장문을 바로 어제 내놨어요. 단 1원의 부정부패도 없다. 만약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았겠느냐, 이러면서 과거 자기는 말이죠, 부패지옥 청렴 영생을 외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대리인의, 자기는 이제 대리인이라 이거예요. 정치인은. 대리인인 정치인의 도덕성은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비리나 부정부패처럼 사적 목적으로 남용했느냐로 판단된다. 앞으로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알며 대리인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청렴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신뢰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네, 이것도. 자, 지금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공수처 윤 고발사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거 바로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이낙연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론을 챙기냐 안 챙기냐, 이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국민한테는요, 이재명 개인이 이론을 챙겼냐 안 챙기냐도 물론 중요해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충청권에서 뭘 내세웠어요? 무료 변론할 때 왜 돈을, 수임료를 줬냐 안 줬냐, 개인 재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수임료, 그 초호화 변호인단을 30여 명이나 구성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 이렇게 공개를 취했어요. 예. 줄 돈을 안 주는 것도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일산대교를 지금 이제는 이 국민연금에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거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그 투자자가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예, 국민연금.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에. 예,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자, 그런데요, 이거를 갖다가 2038년까지 이 국민연금이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뺏어요. 뺏어다가 누가 운영하느냐? 경기도가 운영하게.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재명이 뭐 어쨌든 간에 대선 나가고 이제 경선에서 확정되면 도지사 내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지사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그러면 일반 사용권자가 내야 할 통행료는 안 되고, 일반 경기도 도민들 아니면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돈을 다 내요. 네. 내게 그렇잖아요. 그 돈이 결국은 경기도 예산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주는 돈은요 2천억 원밖에 안 돼요. 그냥 2천억 원. 근데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투자 금액하고 2038년도까지 이 기대 수익을 다 합하면 7천억 원 정도가 들어와야 돼. 근데 경기도가 보상 금액은 2천억 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혼자 다 보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중에 또 세 개 시군이 또 이 돈을 또 부담하게 돼 있어요. 거기 제일 많이 이용하는, 예? 일산 대교를 제일 많이 운영하는 이 3개 시군이 또 분담금을 또 내게 돼 있어요. 자, 이러니까 지금 이 국민연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절반 고양, 파주, 김포 3개 시가 운영해요. 예.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5천억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5천억. 이거 배임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눈 감아주면.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경고장을 내놨어요. 경고장 내놔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후속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5천억 원짜리 배상금 걸면 이재명이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진중권 이 교수가 뭐라고 했냐, 생색은 이재명이가 내고 비용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런 게 바로 이재명 코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노후 대책이고 그러지 않아도 고화를 걱정하는 판인데, 세상에 제 표를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지의 동네에 뿌리느냐. 생색은 이 지사가 내고 비용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지불한다. 이거를 후견주의, 예, 후견주의도 정도껏 해야지. 후견주의가 이 사용자들이 내는 클라이언텔리즘이라고 하네요. 영어로. 뭐 전 잘 모르겠네요. 예. 이 짓을 하면서 잘했다고 홍보하는데 또 세금을 가져다 쓴다. 지사직 사퇴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뭐 진중권 교수 뭐 옳은 얘기 많이 하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야, 이거요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낙연은 이제 방 빼고, 지금 그런데 여당에서는 계속 지금 지도부에서 사퇴를 만류하고 있고요. 지금 9월 13일 날 윤희숙 사퇴를 안을 처리할 때 절대 같이 처리 안 한다. 이것이 여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연세대에서는요, 이 아들 취소에 대비해서 관련 학칙까지 새롭게 개정하고 있다. 이런 이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요,
1,300만 원짜리 지독해요. 1,500만 원. 청주 시립미술관 측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 전시할 수 있게 작가로, 전시 작가로 선정이 됐어요. 야, 이거 뭐 일반인 전문가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해도 심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문준영이 이런 사람을 조국 아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나 도찐 개찐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저도 논평하기도 싫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이 피해 긴급 예술 지원에서 서울시에서 1,400만 원, 그리고 이번 6월 달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응모해서 국가지원금 6,900만 원을 받았고, 이번에 세 번째로 청주시립미술관 개관 5주년 기념 전시회 작가로 전정돼 가지고 1,5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막 떴습니다. 제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 떴는데요.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을 고발 사주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자, 피의자 신분.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혐의는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이런 네 가지로 지금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 뭐 참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이거 제가 별도로 제가 이거는 뭐 또 실시간 스트림을 통해서 바로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